내가 잡은 시간이 많겠어요? 놓친 시간이 많겠어요? 놓친 시간이 많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짜투리 시간을 많이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 3강, 4강이 되겠죠? 첫 번째는 성공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성공 철학과 원칙, 세 번째는 이제 성공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 다음에 우리가 자연의 법칙과 같이 만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 그 다음에 능력을 이제 보충하는 행위가 책입니다. 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는 이제 5강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뭐 아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찾아내는 분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이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4강입니다. 제4강은 약속한 대로 생각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학벌이 능력인가? 경험이 능력인가? 젊음이 능력인가? 돈이 능력인가? 여러 가지로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오면 진짜 능력은 어떤 게 능력이냐? 능력은 생각이 능력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억만장자들이 많이 됐겠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토해낸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인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나 억만장자들이나 똑같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이 언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같이 6개 단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죠. 근데 그분이 능력에 대한 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6가지 단어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해 간답니다. 근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생각이 얼만큼 중요한가? 생각하면 생각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근데 크게 나눠서 인간의 생각은 크게 나눠서 2가지로 우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가 심리적인 생각. 생각의 구분에서 생각에 크게 나눠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가 심리적인 생각입니다. 마음적 생각이죠. 심리적 생각이 있고, 두 번째가 영적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 생각. 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 생각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리적인 생각에는 뭐냐면은 내 마음 안에서 돌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생각에서는 돈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권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은 결과적으로 끝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많은 대통령들도요, 심리적인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행해진 대통령들이 많아요. 교도소에 간 대통령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맞아요. 회장이라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정가 몇 법씩 붙는 거예요. 한 거에 교도소에 가고 이런 거예요. 그 심리적인 생각 때문에.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인 생각 때문에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되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생각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 결론이 그렇게 나갑니다. 심리적인 생각은. 근데 심리적인 생각은 자기가 실패를 했을 때 늦는데, 실패를 했을 때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착시현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을 한 것이다. 내 능력으로 명예를 얻은 것이다. 내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다라고 착시 현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현상은. 예? 근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현상에서는 뭐가 오느냐? 욕심이 오죠. 욕심. 의심이 오고 근심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근데 영적인 생각에서는 뭐냐? 영적인 생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예?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감사함입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생각에서 나와요. 영적인 생각에서. 예? 근데 자,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이 만나는 것은 심리적인 생각일까요? 영적인 생각일까요? 영적인 생각으로 만납니다. 이 자연과 만나야 엄청난 시너지가 나거든요. 자연은 욕심이나 의심이나 근심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연은 영적인 생각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나쁜 일 다음에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생겨. 그게 네? 여기 우리 학생이 청바지를 입고 있어. 자, 이 청바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좋은 일에서 나왔을까요? 나쁜 일에서 나왔을까요? 네? 청바지가 1930년도에 자, 미 육군 성호고, 그 다음에 천막 납품업자였어요. 레비 트라우스라는 천막 납품업자가 10만 개를 예약을 했어요. 네? 10만 개. 자,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천막이 필요하잖아요. 그 10만 개를 했는데 그걸 캔슬을 시켰어. 그 망연자실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는 그 광부들이 이러는 그 근처에 살았나 봐요. 거기 그 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술을 먹고 앞날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런데 그 광부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 즉 뭐냐면은 바지를 찢고 있어. 이놈의 바지가 왜 이렇게 쉽게 뚫어지나, 이거 좀 질긴 거는 없을까, 이러면서 거기에서 막 그 술자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레비 트라우스라는 이 천막업자가 질긴 거는 천막이 기가 막히게 질기는데 이 천막으로 이 바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것이 청바지입니다. 그 사람 돈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요?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야. 천막을 납품한 거는 비교할 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생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능력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은 환경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꼭 아이고 천막이 군대 이런데 잠잘 때 이런 데만 쓰는 거냐, 저걸 천막을 가지고 나머지 천막 제거해서 필요 없는 거 저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 옷을 만든 거예요. 예? 그게 청바지의 이유예요. 그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그게 망하지 않았다면 부자가 안 됐어. 그게. 근데 그런 것을 책에서 보고 우리가 자꾸 교육에서 보면서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은 실패 다음에 뭐가 온다는 것을 예감할까 안 할까? 예감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예? 비바람 분 다음에 무지개가 올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예? 공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공이 튀겨질 것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게. 예?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문을 닫아버려. 예? 문을 닫아버려. 아이고 내 팔자에 뭐 하면서 그냥 원망으로 그냥 덮어버려. 예? 그 다음에 답을 주는데, 맹자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어요. 그 사람의 능력을 줄 때, 자, 능력을 줄 때가 뭡니까? 이 생각을 줄 때입니다. 능력을 줄 때는 궁핍하게 해보고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넘어뜨려 보고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앞을 가려본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나 안 내나 봐갖고 이긴 것만큼 능력을 준다. 뭐 맹자도 그랬거든요. 맹자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래서 많이 실패한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자연의 섭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 3.2번의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도가 아닙니다. 파산소모를 맞았다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요. 과거 생각과 현재 생각과 미래 생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생각이 어느 생각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입니다. 현재. 네? 현재가 가장 가치가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현재 조금 부정을 하고 미래에 가서 긍정을 거다.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긍정적이었어.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됐어. 그리고 지금 부정을 해. 그러니까 다 아무 소용없어.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이 길이 있어요. 또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고 무관심한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우리 한번 긍정적인 생각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무관심한 생각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부정적인 생각이 어떤 효과를 나타나나 우리 한번 해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이 생각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옛날에 실제 아주 농사를 짓는데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노인이 이제 나이가 살 만큼 살아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근데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다 똑똑해. 근데 이 노파는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죠. 하는 재산을 갖고 있어. 그러고서 생각을 해봐. 고민을 해요. 아들한테 첫째, 둘째, 셋째한테 재산을 줄 때 고민이 될까 안 될까? 장자를 좀 더 줘야 되나? 그 중에서도 조금 살기 힘든 아들을 더 줘야 되나? 부모는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들이 전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이 노포가 아들을 보지는 않고 며느리를 본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를 봤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산에 팔자 여자가 들어와봐야 한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요, 여자를 잘 만나면 그 가정이 곤두박질 칩니다. 아무리 재산을 줘도 소용없다는 것은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서 다 증거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며느리를. 아들은 다 똑똑해. 근데 며느리가 얼마나 현명한가를 이 며느리의 생각을 끄집어내. 그래서 며느리 세 며느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벽시 있죠, 벽시. 벽시 세토를 가져다가 며느리를 불러드립니다. 벽시 아시죠? 이거죠. 우리가 네. 쌀 먹을 때 벽시. 요 벽시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내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벽시 하나를 받아라. 이랬어요. 첫째 며느리한테, 둘째 며느리한테, 셋째 며느리한테. 그리고 내가 부탁이 있는데 이 벽시를 3년 동안을 보관했다가 가져와라. 그랬어요. 3년 동안을. 그리고 벽시 이렇게 놀아주니까 뭐 대단한 거기다가 무슨 금맥 끼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벽시야 이렇게. 맞아. 네? 벽시 세 알을 줬는데 첫째 며느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둘째 며느리는 무관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셋째 며느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유, 이제 아버님이 보니까 이게 노망이 들어가지고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가 오셨나 보다. 이러고서 그냥 아버님 알았어요. 그러고서 뒤 돌아서서 벽시를 까먹어. 벽시를 까먹었어요. 그거 없어졌죠? 네. 네? 부정적이고 벽시를 까먹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냥 그 아버님을 무시한 거예요. 자,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 거예요. 부정으로. 벽시를 없애버린 거야. 그렇게. 두 번째 며느리는 긍정하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 무관심해. 네, 알았습니다 하고서 빨리 그 자리를 피우려고. 네, 그냥 제가 3년 동안 보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시골의 높은 마루에다가 올려놨어. 그 높은 마루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해? 쥐새끼가 금방 보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 여기도 없어졌어.
자, 셋째 며느리가 보세요. 여기 인생에 셋째 며느리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 벽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겁니다. 아주 하찮은 거죠. 벽지 한 톨이 아주 하찮은 건데 왜 이것을 우리 며느리 셋을 불렀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근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답이 있어요. 예? 부자가 되는 답도 있고 자기가 성장하는 답도 있어요. 예? 천하 대사 필자거세라 그랬어요. 아주 큰 성공도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벽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초가집이 있고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밤나무 소나무로 해서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뭐 이제 이런 데 부엌이 있고 이렇게 창문이 있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시골에 보면 앞에 이렇게 마루 같은 게 있어요. 마루. 높은 마루 이런 게 마루에 앉아서 이 며느리가 이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다 자기 집으로 갔고 그 벽신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왜 그랬을까? 이 벽지가 뭔가 아버님 뜻이 있었을 것이다. 자, 생각을 하니까 뭐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생각을 자꾸 하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찾아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관심이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런데 참새가 참새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새가 요걸 관심을 갖고 있어. 뭘 관심을 갖고 있냐면 먹이를 찾고 있어. 먹이. 이렇게 앞마당에 이렇게 혹시 벽지가 있나 했고 참새가 여기 앉아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먹이를 찾고 있어. 거기에서 호기심이 생긴 거야. 호기심이. 요 벽시로 그때는 이제 뭐냐, 두 번째 생각에는 아버님이 생각이 없어져. 이 벽시를 가지고 참새를 한번 잡아봐야지. 그러고서 자, 호기심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생겨. 그러고서 뭐냐면은 이 소쿠리 있어요. 소쿠리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 담는 소쿠리 있잖아요. 소쿠리하고 생각을 거기서 한 거예요. 소쿠리하고 나무 토막에다가 실을 붙잡아 매놔서 소쿠리에다 이렇게 놓고 벽실을 그 아래다 넣어놓고 실을 쭉 끌어가지고 참새 안 보이는 데서 참새가 들어가면 잡아다니면은 그거 잡잖아. 네. 그 정도 머리는 되잖아. 네. 그러고서 이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참새가 사주 경계를 갔다 왔다 가더니 안전하다 생각하고 이 동물은요, 감각이 사람보다 뛰어날까 안 뛰어날까?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개 같은 거는요, 1000배가 뛰어요. 1000배. 요번에 경주에서 부산 외대 학생도 10명 일반인 포함해서 10명이 사망을 했죠. 그때 개가 출동했을까 안 했을까? 개가 출동했어요. 개가.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그 부대, 거기에서도 그 개 한 마리 2억인데 이렇게 보니까 부하 직원이 많이 승진을 해가지고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했듯이, 자, 이 참새건 개건 이 후각 능력이나 이런 게 대단합니다. 사람보다. 그래, 벽시가 있다는 것을, 먹잇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데려가가지고 딱 소쿠리를 잡아당기니까 참새를 어떻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참새를. 네? 자, 벽시를 보관하라 그랬는데 벽시는 누구한테 들어가 있느냐? 참새 입에 들어가 버렸어. 결과적으로 첫째 며느리도 없어지고, 첫째 며느리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 며느리는 쥐새끼 입으로 들어갔고, 세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되느냐? 참새 입으로 들어갔어. 그 아버님이 소중하다고 준 벽시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자,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참새를 잡고 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날려보낼까? 참새를 잡긴 잡았는데 날려보내자니 아버님이 준 벽시가 참새 입에 들어갔는데 이걸 어쩌나 이렇게. 근데 그때 이게 자연의 법칙. 그때 3살 먹은 아들이 옆집에 가서 이렇게 놀더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그거 뭐야 그러니까 참새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놀게 이래버린 거예요. 그거를 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날려버린단 말이야 갖고 놀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생각을 해. 아 갖고 놀게끔 갖고 노는 건 좋은데 실을 묶어서 이 손목에다가 이 붙잡아 매줘야겠다. 놓치지 않게. 그래서 손목에다가 붙잡아가지고 실을 세 다리를 해가지고 놓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건 어른이건요. 이 노는 것이 호기심이 있지만 조금 놀다 보면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왜냐면 참새가 뭐 앉았다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실증을 느껴. 그래서 옆집에 가서 또 이 친구하고 논대. 그래가지고 그 참새를 받아가지고 기둥에다가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갔다 오면 다시 놀게 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누가 왔느냐? 또 이웃에 사는 아낙네가 와가지고 참새를 보더니 그 참새를 좀 팔라 그러는 거예요. 어? 이게요. 가만히 보세요. 제가 왜 지금부터 처음부터 강의를 만남으로 시작해서 왜 생각까지 왔나 보세요. 이게 다 연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참새와 만났어.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다시 또 참새를 잡았는데 또 참새를 갖고 놀았어. 근데 이웃 동네에서 또 아낙네가 와가지고 참새를 참새를 또 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만남의 만남으로 우리가 인생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참새를 보면서 참새를 왜 팔라 그랬을까? 우리 아버님이 보약을 먹는데 보약이 쓰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약주를 좀 좋아하셨나 봐. 그러니까 그거 쓴 다음에 항상 뭐 소주나 뭐 막걸리 드시면서 어떻게 해서 그 참새구이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서도 참새구이 술안주 그 생각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참새구이 이거 저 술안주 겸해서 먹으면 참 좋은데 그 며느리가 그걸 이웃집 며느리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참새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참새를 보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팔으라고. 그러니까 왜 파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약에 쓴다고 그런 거야. 그 이웃에서는 인심이 좋으니까 약에 쓴다 그러면 그냥 줍니다.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주면 또 뭐야? 약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동전 한 입을 주고 가. 그 동전 한 입과 참새와 교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들이 왔어. 근데 또 호기심에 아들이 엄마 참새 어디 갔냐고. 이웃집 아주머니 그 할아버지가 약에 쓴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와서 팔았다고.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이 없잖아. 아무래도 어린아이는 뭐요? 자기가 노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거 약으로 쓴다고 준 것을 갖다가 엄마 잘했어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마당에서 뒹굴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괜히 팔았구나. 근데 애가 운다고 해서 가서 또 약을 쓴다는 걸 도로 달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자연의 법칙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디어가요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걸 아세요. 거기서 애를 달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내가 아주 이쁜 참새 그거보다 더 이쁜 참새를 사줄게. 그래서 그때 또 끝인 거야. 정말 그러고서 또 끝인 거야. 그 더 이쁜 참새가 뭐냐? 병아리였습니다. 병아리가 참새만 해요 안 만해요? 참새만 해요. 병아리는 노랗고 이쁘잖아 더 네. 참새보다. 병아리를 갖다가 사온 거야. 동전 한 입을 주고. 그러니까 애가 또 그쳐. 그때는 뭐야? 병아리는 실로 붙잡아 매지 않아도 돼. 도망가봤자 한계가 있어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병아리를 주고 잘 노는 거야. 사다가 놓고. 근데 거기에서 보세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새는 요놈게 커도 참새야 이게 커봤자. 맞아. 근데 병아리는 어떻게 크면은 중닭이 되고 닭이 되더라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해봐야 그게 한 거지. 근데 그 병아리가 점점 자라가지고 약병아리가 되고 점점 시간이 되니까 닭이 되는 거야. 참새는 아무리 자라도 참새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냐면은 그러더니 어떻게 그 닭이 뭐야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알을 낳는 거야. 알을 낳으라 그러지도 않았어. 알을 낳는 거야. 한 개, 두 개 자꾸 낳는 거야. 보통 뭐 이틀에 한 3개 정도 나죠. 그래서 알이 자꾸 쌓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란 후라이 해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셋째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드냐. 좀 알을 좀 놔뒀다가 병아리를 좀 부활시킬까? 이러고서 그 알을 여러 개를 놔둬서 병아리를 부활시켜.
참새가 있다고 해서 참새를 부화시킬까요? 못 시킬까요? 못 시켜. 근데 이 병아리는 점점 이 알을 와가지고 병아리를 부화시켰어. 부화시키니까 이놈의 병아리가 또 닭이 돼요, 안 돼요? 네. 닭이 되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어느새 양계장이 되고. 양계장이 되는 거예요. 양계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진 거야, 이렇게. 거기서 또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야, 이거 닭이 너무 많다. 일부를 좀 팔자. 일부를 팔아가지고 돼지 새끼를 사. 자, 시골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닭이, 양계장이 커지니까 그 일부를 팔아가지고 돼지 새끼를 사. 근데 돼지 새끼는 참새처럼 자라가지고 새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크기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돼지 새끼가 나중에 또 돼지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 어미가, 돼지도 마찬가지. 돼지도 새끼가 어미가 되면서 돼지도 점점 또 새끼가 나가지고 새끼가 커져.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양계장뿐만 아니라 이제 돈사까지 차려진 거예요. 그때 또 생각을 합니다. 돼지 새끼 일부를 팔아가지고 송아지를 산 거예요. 송아지를 샀더니 송아지도 점점점 자라가지고 큰 수가 돼. 그렇죠? 그러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양계장이 하나 있고 돈사가 있고 축사가 있었던 축사.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노파가 벽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며느리들한테. 벽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광으로 뜁니다. 벽시 가지러. 둘째 며느리는 들것에 가만히 해서 타러 올라고 가만히로 뛰어. 셋째 며느리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벽시가 보니까 참새가 먹었네. 그거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때 깨우친 거예요. 야, 아버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때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벽시를 가지러 가는데 벽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양계장에서 닭 한 마리, 축사에서 돼지 새끼 한 마리. 어미는 데려오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돈사에서 돼지 새끼 한 마리, 축사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아버님 앞에 놨대.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리고 아버님한테 벽시 가져왔습니다. 무슨 벽시냐 그래가지고 여차여차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고민만 했습니다. 자, 여기는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까먹었으니까 끝난 거야. 근데 왜라는 걸 했단 말이야. 왜? 지금 삼성의 화두가 뭡니까? 왜입니다. 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 뿌리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세상이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벽시 하나 가지고 그 셋째 며느리가 나는 이 벽시를 가지고 참새도 잡아가지고 나중에 병아리에서 그 다음에 돼지 새끼 사가지고 이렇게 갖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호기심으로 참새 하나 잡았는데 그 생각을 또 누가 만들어뒀느냐? 그 아들이 앞마당에서 뒹굴뒹굴면서 울면서 또 생각을 하게 했고, 이웃집에서 와가지고 그걸 팔라 그러니까 또 병아리를 사게끔 생각을 했고, 병아리가 점점 커지니까 닭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해서 닭이 되니까 거기서 또 그 돼지 새끼를 사게끔 자연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돼지 새끼가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송아지를 사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것을 이 벽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딱 갖다 놓으니까 그때 그 이 노파가 뭐냐 그러면 너희 첫째 둘째 며느리는 아무리 재산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생각하는 대로 변해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너희들은 어차피 여기에 뭐 까먹거나 무관심 없어서 재산을 다 잊어버린다.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며느리는 셋째 며느리다. 너희들은 어차피 잊어버릴 거 굶지 않을 정도로만 니들의 땅을 주고 나머지 재산을 셋째 며느리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것과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생각의 힘. 막 생각이 거창해가지고 막 무슨 막 설계도면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는 그 한 발자국을 반드시 마중을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들이 뭐냐면 성공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자, 여기서 셋째 며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돼지 새끼가 쏟아지고 송아지가 쏟아지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신은 우리에게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어떻게 시간으로 길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채찍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시간 속에서. 이 노파가 셋째 며느리한테 빨리 병아리 사고 빨리 돼지 새끼 몇 마리 키우고 빨리 하라 이렇게 했을까? 자기도 모르는 새 시간 속에 일했을까? 시간 속에. 그래서 신이 우리를 시간으로 길들인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시간하고 물려있는데 영적인 생각이 시간으로 물려있지 심리적인 생각은 시간으로 물려있지 않아요. 네? 심리적인 생각은요 사람을 앞서가기 때문에 시간하고 물려있지 않아요. 영적인 생각이 사람 뒤에 따라 붙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게 내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셋째 며느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부자 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긍정을 했다는 거죠. 긍정의 신입니다. 이 셋째 며느리가 단 한 가지 긍정, 왜라는 것은 긍정입니다. 고민하는 건 긍정이에요. 긍정을 했고 둘째 며느리나 첫째 며느리는 무관심 내지는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호리천리라는 거죠. 3년이 지나서 호리천리입니다. 예? 똑같이 벽시가 됐는데 하나는 엄청난 부자가 됐고 여기는 뭐요?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 부정과 무관심은 인생을 견디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죠. 예? 시간을 소유하지 못하고 시간에 부딪혀서 견디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각과 시간을 같이 내가 관리할 때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공은 탑이 아니다. 꼭대기가 아니다. 성공은 그로잉이다. 셋째 며느리가 그로잉 했다는 거예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병아리나 이런 것이 성장시키지 참새나 이런 건 성장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필요하고 이렇게 호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험을 했다는 거예요. 모험심이라는 것이 도전입니다. 도전.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단어입니다. 실패적인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과 의심과 근심입니다. 욕심과 의심과 근심은 계속 욕심, 의심, 근심을 끌어들여요. 근데 관심과 호기심과 모험심은 계속 관심과 호기심과 모험심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자연이. 예? 뭐 병아리건 돼지새끼건 송아지건 뭐 좀 키워주세요. 창조주께서 키워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자연에다가 놔뒀더니 그냥 물 먹고 그냥 햇빛 쬐고 공기 마시고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지가 자기 먹이 찾아서 먹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생각의 힘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을 가져봤자 얼마나 갖겠어요. 사람의 능력을 자연과 맞췄을 때 그게 큰 능력으로 승화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진짜 생각 속에서 우리가 깨우치면서 관심을 가져보면은 인간의 능력이 자연과 물려있구나. 자연 속에서 능력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 우리 몸에는 심리적인 생각이 많이 작용하는데 그 심리적인 생각은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적군한테 지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생각은 게으름과 두려움을 이기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생각인데 그게. 네? 그래서 깨우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깨우치는다는 것은 그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 기회와 돈이 어떻게 온다 그랬죠? 누더기 옷을 입고 오고 가시고장에 싸서 와. 근데 깨우쳐서 보니까 속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욕심과 의심과 근심으로는 겉만 보는 거야. 겉만 보면서 아이고 그냥 피해가는 거야. 모두가 실패하는 사람이 다 그래. 겉만 보다가 가는 거야. 깨우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의 심이라는 걸 제 4강에 잡고 그 깨우치기 위한 재료가 뭐냐? 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책은 뭐예요?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 책 속에서 찾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누가 어느 스승이 가르쳐 줬을까? 책 속에서 찾았을까? 책 속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생각의 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생각의 심이 시간과 어떠한 연관이 있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자, 생각의 심이 시간, 과거도 시간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과거에도 시간이 있었어. 자, 현재도 시간입니다. 현재에도. 그 다음에 미래에도 시간이야. 이렇게 우리는 과거 시간 속에서 또 현재 시간 속에서 또 미래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나 과거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또 누구나 지금 현재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 없어요. 24시간 똑같이 갖고 있어. 또 미래 시간을 또 내가 살아있는 한 미래 시간은 다가오지만 해도 다가와. 네? 내가 달력을 사지 않아도 달력을 덮어놔도 2015년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어김없이 옵니다. 시간. 네? 시간은요, 내가 쓰지 않아도 시간이 간다는 걸 아셔야 돼. 꼭 다른 것을 써야 간단 말이에요. 돈도 통장에 내가 빼내야 이 없어지는데 시간은 뭐 빼내고 이런 게 관계없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 과거에는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네? 과거의 행동이나 경험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기억이 있어요. 네? 기억나는 게 있고 다시 또 회상이라는 게 있어. 회상. 네? 회상. 내가 모아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을 해요. 회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결실이 있는데 이 결실은 뭐냐? 교훈으로 쓰라고 놔뒀단 말이에요. 교훈. 왜 그러냐면은 과거라는 것은 눈을 닫힌 것을 얘기해요. 과거가 다시 있을 수,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과거 지나간 과거는 흘러갔다.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즐거웠던 뭐 그날이 올 수 있다면 뭐 막 이렇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회상을 하고 우리가 연민을 갖고 있는데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거는 닫혔습니다. 과거를 그래서 우리가 톱밥이라 그래요. 톱밥은 이미 쓰러진 거야. 다시 톱을 갖다 대도 나무가 될까 톱밥일까? 톱밥이야. 과거는 쓸어봤자 톱밥이야. 타고 나면 재야. 그 재를 아무리 저거 해도 나무가 되진 않아. 과거는 지나간 거야. 근데 지나간 거라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 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방바닥에다 뿌린다면 방바닥에 우물이 돼. 근데 농부가 그 재를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밭에다 갖다 뿌렸더니 어떻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내가 찾았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훈으로만 쓰라는 거예요. 교훈.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잘된 것은 이것을 내가 계속 발전시켜야지. 그것이 그래서 과거에서 쓸 것은 교훈밖에 없다. 잘된 거고 못된 거.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교훈을 가지고 현재에 어떻게 내가 시간과 생각을 마주치게 하는가. 그게 뭐냐면 현재의 능력이 분석력입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자, 분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거. 자, 살핀다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관찰하는 것은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해보면 이것이 전후 관계에서 진실한가 옳고 그런 건가를 갖다가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네? 그게 지혜죠. 그리고 거기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뭐냐? 분석이 무엇을 하느냐면 분석한 만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어디 여행을 할 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현재.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해서는 뭐냐?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루하루의 선택이에요. 여기 오셨을 때도 내가 강의 들어야지 해서 누가 떠밀려서 오신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선택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선택. 인생이 내가 하루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네?
자, 지금의 내가 생활이 어렵다, 즐겁다,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과거에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답을 준 거거든. 그건 똑같아요. 미래도 뭐냐면 미래가 오는 것도 오늘의 내가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야. 씨앗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앗의 법칙에서 내가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미래에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 즉 결정을 한다는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 자, 현재에서 쓰는 것은 분석 속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미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미래로 향해요. 미래로 향하는데 미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어떤 생각의 시심이 기다리고 있느냐. 미래에서는 예측 능력, 예측. 내가 분석과 판단을 내가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중요하게 할수록 예측이 가까워집니다. 대충 내가 하게 되면 미래 예측도 대충이 돼요. 자, 괴테가 그랬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속할 수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뭐라 그랬냐면은 대충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대충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대충, 예측이 대충으로 갔다는 것은 분석 능력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과거는 현실로 연결이 되고 현재는 미래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측이 뚜렷할수록 내가 분석과 판단과 선택 능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다음에 오는 게 뭐냐? 그림입니다. 청사진입니다. 구상입니다. 구상. 미래를 예측을 하면은 미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구상을 하는 거죠. 구상. 왜? 구상을 해놔야, 구상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반드시 꿈을 뒷받침하는 수반이 있어요. 그게 목표예요. 목표가 없으면 꿈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집니다. 자, 목표 다음에는 그 목표를 받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계획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목표는 없어져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꿈도 없어져요. 그게 반드시 물려 있습니다. 그게. 네? 우리가 꿈을 성장시키려면 반드시 달성할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네? 자, 구체적인 계획은 또 무엇이 뒷받침하느냐? 행동이 뒷받침합니다. 행동이 없으면 계획도 필요 없는 거예요. 행동이. 그런 행동과 계획과 목표와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한 그런 자료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측과 구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는 자료입니다. 자료가 꿈과 목표와 계획과 행동이 계획을 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계획이 목표를 물고 있고 목표가 꿈을 물고 있어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이. 그냥 내가 꿈을 꾸면서 그냥 바로 그냥 행동을 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대충해서 되는 일은 없다 그랬단 말이야. 네? 대충해서 되는 건 없어요. 치밀한 계획, 명확한 목표, 성대한 꿈, 이것이 뒤에서 다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전체적인 뒷받침하는 재료,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뭐냐? 예측 능력과 구상 능력인데,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러지 말고 열심히 생각하라고 많은 선인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7대3. 70%를 생각을 하고 30%를 일을 하라. 일을 하라. 왜 그러느냐? 이 왜라는 것을 풀지를 못하면 모든 것이 노동으로 끝나요. 노동으로. 책 보는 것을 노동으로 하면 안 됩니다. 책 보는 것이 즐거워야 돼. 그럼 즐겁다는 것은 뭐냐? 일과 즐거움이 하나가 될 때 즐거운 거거든요. 일과 기쁨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책 보는 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책이 봐지지 억지로 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과 기쁨이 하나가 됐을 때 즐거운 거거든. 그게. 근데 처음에는 하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기쁨을 보는 거예요. 기쁨을 보는 거. 그래서 유태인들 보면은 3살 때 어떻게 젖을 뛸 때 어떻게 났어요?
성경책에다가 뭘 받아놨어? 꿀을 받아놨어. 그 성경책만 봐도 기쁠까 안 기쁠까? 기뻐지는 거야. 책과 일이 하나가 됐다는 거야. 책과 일이 하나가 됐을 때가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책을 보는데 내가 노동이 됐어. 내가 그 장학생 되기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이러면 괴로워서 그 공부 자체가 괴로운 거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걸 어디다 써먹지?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야. 의심이 뭐라 그랬어요? 실패 단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근심하는 거야. 이게 내일 또 책도 봐야 되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빨리 깨우쳐가지고 우주하고 만나가지고 일과 책이 하나가 됐을 때 이때 기쁨이 나온다. 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과 사업이 하나가 됐을 때 이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측과 구상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성과를 맺는 성과를 맺는. 그러면 조그만 성과가 점점 커져가. 자, 이 병아리가 자라는 걸 보고 이렇게 닭이 되는 걸 보고 성과가 났잖아요. 거기서 점점 다시 또 병아리가 나오고 또 그 돼지 새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 어미가 되고 또 일부를 팔아서 또 송아지가 나고 또 소 농장이 되고 이게 성과. 근데 그것이 볼 때 긍정적인 생각할 때는 그런 내가 예측과 구상이 없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에서는 하늘이 마중 올라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더군다나 내가 예측과 구상을 했다. 이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죠. 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그때 가봐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남의 본 걸 보고 아유 나도 그렇게 할 걸.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아유 나도 그 벽지 가지고 나도 참새는 못 잡아도 어디 가서 이 참새 비슷한 거라도 좀 잡을 걸. 뱀새라도 좀 잡을 걸. 그 생각은 거야.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생각. 그때 이미 늦었다는 거죠. 왜? 땅 다 놀아주고 다 늦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알을까 모를까?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생각의 심이라는 것은 뭐냐? 최소 한도의 뭐냐?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라는 거예요. 네? 왜 긍정의 심이라는 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도 최소한도 내가 내일 일어날 일은 성경책에도 그랬어요. 내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을까 모를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은 마중 나와줘 안 나와줘? 마중 나와준다는 거예요. 긍정은 마중이 나와준다는 거죠. 부정은 마중 나와주지 않습니다. 부정은. 네? 무관심도 마중 나와주지 않아요. 무관심은 친구가 없어요. 부정에도 친구가 없어요. 근데 긍정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그 친구가 누구예요?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 네? 자연은 누구한테나 긍정적이면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이산화 질소 비료도 주고 준다는 거예요. 물도 주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뭐 걸음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식물이 뭐 때문에 자란다고 그랬어요? 번개 때문에 자라요. 번개가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거예요. 번개가 딱 치면서 어떻게 이산화질소로 변해. 이산화질소로 변해서 그 이산화질소가 질소질 비료 거름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번개가 없으면 인류가 멸망해 안 멸망해? 멸망을 하는 거예요. 멸망. 바다가 보면은 가진 오염물을 다 끌어들여. 바다는. 그렇죠? 뭐 기름띠도 끌어들이고 피도 썩은 물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 근데 바다가 썩을까 안 썩을까? 안 썩어. 왜 썩지 않을까?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0.3%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0.3%의 생각이 뭡니까?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0.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이 소금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소금입니다. 소금. 자, 0.3%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은데 사람이 하물며 사람도 소우주라 그랬죠. 대우주도 바다가 대우주 아닙니까? 물이 70%죠. 사람도 물이 70%예요. 근데 0.3%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이 뇌가 썩을까 안 썩을까? 부정적인 생각은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아니에요? 썩은 거란 말이에요. 썩은 거.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0.3%를 내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 법칙에서. 바다가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바다 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은 게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은 0.3%의 소금입니다. 사람을 썩지 않게 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건 뭐냐? 다 썩어버린 거 다 썩어. 예? 과거에다가 한탄하고 과거